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2년 제2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보고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력 계통에서 차단기 A의 단락 용량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 10MVA로 환산한 값이다. 자, 차단기 A를 보면 여기 있네요. 차단기 A가 여기 있는데, 이 차단기의 전원 방향은 여기 G가 이제 발전기예요. 이쪽 방향, 그리고 또 여기도 발전기가 있죠.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의 단락 용량은 여기서의 단락 용량을 구하고, 그리고 또 이쪽 방향에서의 단락 용량을 구한 다음에 더 큰 값으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은 뭐죠?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여기 G1 방향에서의 단락 용량 구해볼게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5%, 4%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4 플러스 5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10MVA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용량 10MVA 하면 이쪽에서 전원이 이쪽에서 공급될 때의 단락 용량 111.11 메가볼트 암페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공급될 때의 단락 용량을 구해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고 또 이것과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직렬로 되어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 1,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 2를 병렬로 해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주면 돼요. 자, 합성 임피던스 어떻게 구할까요?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쪽 부분 3 플러스 4 플러스 5,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 부분 곱하기 3 플러스 4 플러스 5, 3 플러스 4 플러스 5 곱하기,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요 두 개를 더해서 합분의 곱으로 해서 요 병렬로 되어 있는 임피던스를 합성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를 구하면 6%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6%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에 적용해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6%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10 해서 계산하면 이때 이쪽에서 전원이 공급될 때의 단락 용량은 166.67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네요. 어떤 게 더 큰가요? 166.67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차단기 A의 단락 용량은 166.67 메가볼트 암페어이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단락 용량 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진리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진리표 문제에서 이렇게 줬고요. 접속점 표시 방식도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가로 1번 보면 Y1, Y2의 논리식을 간략화하여 나타내시오. 보면 Y1부터 볼까요? Y1, 출력이 나타나는 곳이 이곳이네요. 그러면 이곳의 입력을 가지고 논리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논리식은, 자, 여기가 A고 B고 C죠. A의 신호가,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B의 입력 신호가 들어가지 않고 C의 입력 신호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즉 A 곱하기 B, B는 입력 신호가 들어가지 않을 때 B바라고 표시하는 거죠. B바, 그 다음에 C 플러스 AB C바, AB C바, AB C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값이 이제 Y1 출력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간략화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간략화하는 방법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딱 보고 간략화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몇 번 적어보고 암기한 후에 나중에 내가 암기된 내용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걸 간략화하는 방법은 A 플러스 A는 A다. 이런 동일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요. A가 1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1은 1. A가 바로 나오죠? A가 0입니다. 0 플러스 0은 0. A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동일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자, 이것 가지고 풀어보면 여기다가 A, B, C를 한 번 더 이렇게 더해줘요. 그러면 요 A, B, C와 똑같죠? 그래서 한 번 더 더해준 후에 식을 정리하면 요 A, B와 요 A, B 같이요. 묶습니다. 그리고 C바 플러스 C. 그 다음에 요 A, C와 요 A, C 묶습니다. 그러면 B바 플러스 B. 그리고 C바 플러스 C는 1이다. 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칙. B바 플러스 B도 1이고요. A바 플러스 A도 1입니다. 예, 이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또 이용하면 얘네들이 1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건 AB 플러스 AC가 됩니다. 여기서 A로 묶으면 A, B 플러스 C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간략화하면 이런 식이 되고요. 요번엔 Y2 볼까요? Y2. Y2는 여기 보면 출력이 여기 3개, 여기 3개. 그러면 입력을 이것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3개 가지고 보면 처음 게 A바, B바, C바. 그죠? 그래서 A바, B바, C바. A바, B바, C. A바, B바, C. A바, B, C바. A바, B, C바. 그죠? 요 밑에 것도 보면 A, B바, C바. A, B바, C바. A, B바, C. A, B바, C. 그 다음에 마지막 A, B, C바. A, B, C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간 건 그냥 A, 입력이 들어가지 않는 건 그거에 대한 부정, 바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쭉 보니까 요거를 이제 간략화하면 A바, B바, A바, B바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A바, B바 남은 거 C바 플러스 C, 얘도 1이 되겠네요. 두 개 한 거예요. 그 뒤에 거를 또 보니까 여기 B, C바, 여기 B, C바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B, C바 넣고 나머지 A바 플러스 A 해주면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요것도 A바 플러스 A가 되니까 얘도 1이에요. 그죠? 나머지 요거 두 개 똑같은 거 뭐 들어가 있을까요? A, B바, A, B바. 그래서 A, B바 넣어주고 나머지 C바 플러스 C, 얘도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 1이 되니까 A바, B바 플러스 B, C바 플러스 A, B바 요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B, B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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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바 요렇게 묶고 정리를 하면 A바 플러스 A, A바 플러스 A 얘도 1이 되죠. 나머지는 B, B바. 그래서 얘 1로 놓고 정리하면 B바 플러스 B, C바.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분배 법칙은 뭐냐면 자, A 플러스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 A 플러스 B 곱하기 요거 A 플러스 C, 예, 요렇게 해도 식은 성립된다 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분배 법칙으로 하면 B바 플러스 B, 그쵸? 또 곱하기 B바 플러스 C바 요런 식으로 이제 분배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얘를 또 정리해 볼까요? 간략하게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요렇게 곱하면 B바, B바 이렇게 되죠. 요거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B바, C바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B, B바 이렇게 하면 플러스 B, C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얘를 B바로 묶으면 B바, B바 플러스 C바. 얘를 B로 묶을까요? B로 묶으면 B바 플러스 C바. 여기서 이제 얘로 묶으면 B바 플러스 C바는 얘로 묶은 거예요. 이제 얘만 남지요. B바 플러스 B. 얘 뭐죠? 얘는 1입니다. B바 플러스 B 1, A바 플러스 A는 1. 나의 부정인 것을 더해주면 항상 출력이 나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 1을 입력을 넣었다. 그러면 A가 1이고 바는 0이죠. 0 플러스 1은 1. 그죠? A에 0 신호를 주지 않으면 A는 0이고 바는 1입니다. 1 플러스 0은 1. 얘는 항상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는 건 B바 플러스 C바만 남아요. 예.
요렇게 해서 Y2의 논리식을 간략할 때는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 이렇게 딱 보고 이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식으로 정리해라 하는 거는 많이 써보시고 내가 스스로 암기하셔서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써보셔야 논리식을 정리할 때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요거 그냥 똑같이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다음 문제 할게요. 자, 가로 2번, 가로 1번에서 정리한 논리식을 이용하여 논리회로를 그리시오. 자, 1번에서 논리식이 어떻게 나왔죠? A에 B 플러스 C가 Y1이었고요. 그 다음에 B바 플러스 C바가 Y2였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그려 넣으면 돼요. B 플러스 C, OR 게이트로 들어가야죠. B 플러스 C, OR 게이트로 들어간 것과 A는 AND, 곱셈이죠. 그래서 AND 게이트로 들어간 것의 출력이 Y1이다. 그리고 B바, B의 부정과 C바, C의 부정을 덧셈이니까 OR 게이트로 들어가야죠. OR 게이트로 들어간 출력이 Y2다. 해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도 보면 가로 1번에 정리한 논리식을 이용하여 시퀀스 회로도를 그리시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OR은 덧셈 개념이고요. 병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ND 곱셈 개념이고요. 여긴 도트로 나타내죠. 도트고 직렬 개념입니다. 그러면 Y1의 출력을 내는 건 BC가 병렬로 되어 있고 이것과 A가 직렬로 되어 있으면 되죠. 그래서 BC가 병렬로 되어 있고 이것과 A가 직렬로 되어 있는 요런 시퀀스 회로의 출력이 Y1이다. 그 다음에 요거 덧셈이니까 병렬. B바와 C바가 병렬로 연결돼서 출력을 내는 게 Y2다.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적어놓은 거, 요거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이네요. 3번 단답형 문제죠.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서 규정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PEM 도체, 직률 회로에서 중간 도체, 겸용 보호 도체다. 암기입니다. 예, 단답형 암기예요. PEL 도체, 여긴 M 도체고 요건 L 도체예요. 직률 회로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 도체다. 암기입니다. 암기. 예,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수전 설비 용량 5000kVA인 수용가에서 5000kVA 역률이 75% 지상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설비 용량이 5000kVA인데 부하 용량도 5000kVA고 역률이 75%랍니다. 가로 1번 1000kVA 전력용 커패시터를 설치하면 개선되는 역률은 몇 %인지 계산하시오. 콘덴서 문제는 우선 삼각형부터 그려야 돼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하의 용량 5000kVA 적고요. 역률이 75%래요. 역률이 75%란 얘기는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세타는 여기 빗변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으로 나타내죠. 근데 얘가 75%랍니다. 그러면 이때 유효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피상전력이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5000에다가 역률 0.75를 곱한 값이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00 곱하기 0.75 곱해서 유효전력이 3750이 나왔죠. 자, 이번엔 무효전력, 요 높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무효전력은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거는 빗변 5000분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Q. 네, 요렇게 나타낸 게 이제 사인이에요. 여기서 무효전력, 높이를 구하려면 5000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5000 곱하기 루트 코사인 세타는 75% 0.75의 제곱을 적용해주면 5000 곱하기 루트 1-0.75의 제곱 해주면 이때의 무효전력은 3300 7.19kV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전력용 캐패시터, 역률 개선용 콘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콘덴서를 100kVA짜리를 설치했답니다. 콘덴서가 하는 역할 뭐죠? 무효전력을 줄여줌으로써 역률을 개선시키는 거죠. 무효전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무효전력을 이만큼 이렇게 줄여줍니다. 어디서?
좀 전에 구했던 3307.19에서 그럼 남은 건 2307.19 무효 전력이 이만큼 남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은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콘덴서를 설치하고 난 후에 삼각형에서 역률을 구하래요. 역률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요 빗변은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죠. 여기가 A고 B고 C면 요 C 값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 어떻게 구한다고요? 3750의 제곱 플러스 2307.19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빗변을 구하고요. 빗변분의 높이 3750 곱하기 100 하면 이때에 개선되는 역률은 85.17%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콘덴서 관련된 문제는 삼각형을 그려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보면 1000kVA 전력용 커패시터 설치 후 역률 80%의 부하를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추가할 수 있는 최대 부하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자, 킬로와트, 유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 자, 최대 유효 전력 그리면 이것도 역시 삼각형을 그려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 이 삼각형이 좀 전에 1번에서 구했던 그 삼각형이에요. 여기에 역률은 몇이라고요? 85.17%. 그런데 역률 80%의 부하를 접속했답니다. 접속할 때는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80%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제 2점이에요. 2점. 코사인 늘어난 세타. 요거는 여기 늘어난 델타 피상전력 분의 요 밑변 늘어난 유효 전력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 보면 최고 용량이 5000kV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최대가 5000kVA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최고 용량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5000kVA면 이 밑변의 제곱 플러스 요 높이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놓은 값이 50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네, 3750 플러스 늘어난 유효 전력의 값을 더해서 제곱 플러스 2307.19 여기죠? 플러스 늘어난 무효 전력의 값을 더해서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80% 0.8이래요. 좀 전에 코사인 세타가 0.8이고 얘는 늘어난 피상전력 분의 늘어난 유효 전력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 늘어난 유효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피상전력 넘어가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늘어난 유효 전력은 0.8 늘어난 피상전력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고요. 또 이것도 역시 여기 늘어난 요거는 이제 사인 세타예요. 그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입니다. 0.6이 늘어난 피상전력 분의 여기 무효 전력. 그죠? 여기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0.6 곱하기 늘어난 피상전력. 요거 A예요. A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늘어난 피상전력을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공학용 계산기 솔브 기능 그 기능을 이용하셔서 구하시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양변을 제곱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산할 수는 있는데 복잡하지요. 그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솔브 기능을 이용하셔서 요것을 구하면 이때 늘어난 피상전력의 길이는 599.3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늘어난 유효 전력은 여기서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0.8에다가 늘어난 피상전력 599.32 이렇게 곱하면 늘어난 여기 유효 전력은 479.4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79.46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역률과
여기서 추가되는 역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요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 공학용 계산기 솔브 기능도 사용하셔가지고 요 늘어난 피상전력도 한번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가로 3번 가로 2에 부하 추가 시 합성 역률을 계산하시오. 자, 우리 좀 전에 여기 늘어난 유효전력 479.46kW 나왔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좀 전에 그렸던 요 삼각형에서 이제 역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입니다. 그럼 피상전력 5000분의 3750 플러스 479.46 곱하기 100 하면 이때 합성 역률은 84.5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부하고 요게 가로 2번에서 이제 추가된 부하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합성해서 구한다는 거, 네, 이거 알아두시고요. 5번 삼상 3선식 1회선 배전선로의 말단에 지상역률 80%의 평형부하가 있다. 변전소 인출구 전압이 6600V, 부하의 단자 전압이 6000V일 때 부하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전선 한 가닥당 저항은 1.4옴, 리액터스 1.8옴이라고 하고 기타 선로 점수는 무시한다. 자, 보면은 우선은 변전소의 인출구 전압, 보내주는 전압이 되겠죠. 보내주는 전압이 6600V. 그 다음에 부하의 단자 전압, 받는 전압이 6000V. 그러면 중간에 전압 강화는 6600에서 6000V를 빼면 전압 강화를 알 수 있죠. 600V 나옵니다. 근데 이 전압 강화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전압 강화 공식 어떻게 되죠? 여기 삼상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참고에 제가 적어놨네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도 삼상 전압 강화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전류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적용하면 이거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얘죠, 얘. 전력입니다, 전력. 부하 전력.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VR, 여기 수전단 전압이죠? 내가 받는 전압이에요. 얘 넘어가서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P는 전압 강화에다가 VR을 곱해주고 요 나머지 건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죠? P에 곱해져 있는 형태이니까. 그래서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전압 강화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내주는 전압 마이너스 받는 전압 해서 600V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준 단서들 여기다 적용하면은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00V 전압 강화 여기다 적용해서 600 곱하기 수전단 전압 받는 전압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부하 단자 전압이 되겠네요. 6000V 6000V 나누기 저항 1.4옴 리액턴스 1.8옴 곱하기 역률이 80% 코사인 세타가 80%예요. 그죠? 코사인 세타가 80%면 사인 세타는 60% 0.6 여기까지가 단위가 와트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킬로와트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10-3승 곱해준 거예요.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309.09kW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309.09kW다. 자, 여기서는 전압 강화 요 구하는 공식 요 꼭 암기해 두셔야겠죠? 요거 암기하고 이 문제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어느 단상 변압기 2차 전격 전압이 2300V, 2차 전격 전류가 43.5A, 2차 측에서 본 합성 저항이 0.66옴, 무부하손이 1000W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전부하 시 역률 100%인 경우 효율을 계산하시오. 변압기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변압기 효율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변압기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합니다. 자, 여기서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변압기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부분이 출력이 되고요. 이 부분이 손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M은 부하율인데 여기 전부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전부하 100% 1을 적용하고요. 여기도 1을 적용하겠죠. 그리고 여기 손실은 무부하손 플러스 부하손으로 손실을 구합니다. 여기서 무부하손은 철손을 의미하고요. 부하손은 동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하손은 부하율의 제곱의 동손으로 부하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적용해 보면 부하율은 전부하이기 때문에 1을 적용하고요. 출력, 요 PA는 피상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죠.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은 2300V, 전류는 43.5A. 두 개 곱하면 피상전력은 10만 50V. 그리고 역률이 100%인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 1,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똑같은 출력이죠. 그리고 여기 철손입니다. 철손. 무부하손 철손이라고 했어요. 100W. 그 다음에 동손.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의 동손. 근데 이 동손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해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전류 43.5A의 제곱 곱하기 저항 0.665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부하손은 1248.89W다. 요것들을 이제 요 공식에다 적용시켜 보면 부하율 1에 여기 피상전력 10만 50V 곱하기 역률 1 나누기 요거 출력이 그대로 여기 적용되고요. 철손 플러스 동손 곱하기 100 하면 이때 변압기 효율은 97.8%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압기 효율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 공식은 여기서 나왔다는 거. 여기서 이 손실은 무부하손 플러스 부하손으로 나타내고 부하손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해진다는 거. 요거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요번에는 전부하시. 그러니까 부하율이 1이에요. 이때도. 전부하시 역률 80%인 경우 효율을 계산하시오. 여기까지 전부하시죠? 네, 요게 이제 볼트 암페어. 요게 피상전력이고요. 역률만 0.8입니다. 그래서 역률에만 0.8을 적용해서 위에 가로 1번 구했던 식과 똑같이 적용하면 97.28% 나오네요. 자, 여기서는 50% 부하시, 이제 부하율이 1에서 100%에서, 즉 전부하에서 50% 부하로 변경을 했을 때, 즉 부하율이 0.5란 얘기입니다. 역률 100%인 경우 효율을 계산하란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요 부하율에 0.5를 적용하면 되겠죠. 0.5를 적용하면 0.5 곱하기 피상전력 10만 50V 곱하기 역률이 100%니까 1 적용하고요. 여기도 똑같은 출력이 들어가고 1000 곱하기 동손은 역률의 제곱에 동손을 적용하죠. 그래서 역률의 제곱 0.5의 제곱 곱하기 동손 1248.89 곱하기 100 하면 이때 효율이 97.4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 4번 50% 부하시. 요번에도 부하율이 50%란 얘기예요. 그러면 부하율 M에 0.5 적용하고요. 역률이 80%. 코사인 세타에 0.8 적용해서 효율을 구해보면 부하율 0.5 곱하기 피상전력 10만 50V 곱하기 역률 0.8 똑같은 출력 들어가고요. 무부하손, 철손 플러스 부하율이 0.5일 때의 동손 0.5의 제곱 곱하기 동손 1248.89 곱하기 100 하면 이때는 효율이 96.8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가로 1번에서의 변압기 효율 구하는 이 공식 요거 알고 계셔야겠죠? 이 공식 암기하고 쭉 스스로 한번 풀어본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그림과 같이 삼상 3선식 고압 수전 설비에 접속된 변류기 2차 전류가 언제나 4.2A이었다.
이 변류기의 2차 전류가 언제나 4.2A랍니다. 여기도 4.2A가 되겠죠. 네. 이때 수전 전력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수전 전압은 6600V, 변류비는 50대 5, 역률은 100%이다. 수전 전력 단위가 킬로와트네요. 그럼 유효 전력이죠? 3상에서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전압 문제에서 6600V 줬어요. 그리고 역률 100% 줬습니다. 그러면 역률은 1이죠? 근데 전류는 주지 않았어요. 전류는 변류기 2차 측 전류를 줬어요. 그래서 이 2차 측 전류 가지고 1차에 흐르는 이 전류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적용해라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보면 1차 전류 구해야 되죠. 1차 전류는 2차 전류 곱하기 CTB를 곱해줘서 1차 전류를 구합니다. 자, 2차 전류 4.2 곱하기 CTB 50대 5지요. 그래서 50분의 5를 이 전류값에다 적용해서 전력을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압 6600 곱하기 전류 2차 전류 CT 2차 전류 4.2 곱하기 CTB 5분의 50 곱하기 역률이 1이죠. 1. 여기까지 곱한 게 얘가 볼트, 얘가 암페어, 얘가 역률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 곱하기 역률은 단위가 와트지요. 와트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킬로와트예요. 그래서 킬로와트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이때의 수전 전력은 480.12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CT 2차 전류 가지고 CT 1차에 흐르는 전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죠.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할게요. 8번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 용량별 점검 횟수 및 간격에 대한 기준표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 쓰시오. 이 문제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제4조 점검 주기 및 점검 횟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단답형이죠.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답 있으니까 요거 요 가로 안에다가 넣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9번 각상의 불평형 전류 IA가 이렇게 되고요. B상의 전류가 이렇게 되고 C상의 전류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대칭분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를 구하시오. 단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시오. 극좌표 형식은 이거죠. 크기를 나타내고 각도를 나타내는 이렇게 나타내는 형식이 극좌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전류는 각상의 전류값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영상전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각상의 전류값 문제에서 쭉 줬죠.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놓고 3분의 1을 곱해주면 크기는 1.8, 각도는 마이너스 158.17도다. 요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요게 영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정상전류 구해볼게요. 정상전류는 이렇게 구하죠. 요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식.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A 120도를 의미하거든요. 얘를 극좌표 형식으로 해서 고학용 계산기에다가 적용할 때는 1 각도 120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A상의 전류 7.28 각도가 15.95 더하기 요거 A를 곱한 B상의 전류 A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크기 1 각도 120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B상의 전류 이렇게 넣어주고요. A의 제곱은 240도입니다. 예, 극좌표 형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크기가 1에 240도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C상의 전류 이렇게 해서 그대로 공학용 계산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답은 8.95의 각도가 1.42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상전류 요렇게 구하죠. 요번에는 B상의 A제곱을 곱해주고요. C상의 A를 곱해줬네요.
자, A제곱 240도라고 했어요. 240도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다. 이렇게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A는 120도입니다. 120도는 크기가 1이고 각도는 120도다. 이렇게 그대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면 크기는 2.1이고 각도는 96.5다. 이게 뭐라고요? 영상전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꼭 공학용 계산기에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지표면에서 10m 높이의 수조에 1초당 1m 세제곱의 물을 양수하는데 펌프용 전동기에 삼성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단상변압기 2대로 요 2입니다. 2. 네, 요 2로 수정 부탁드릴게요. 2대로 V결선하였다. 펌프 효율이 70%이고 펌프 축 동력에 20%의 여유를 주는 경우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펌프용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 역률은 100%이다. 가로 1번 펌프용 전동기 소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자, 펌프용 전동기 소요 동력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펌프용 전동기 소요 동력 공식은 이렇습니다. 효율 곱하기 여기 역률 들어갔는데 이거 역률 삭제 주셔야 돼요. 역률이 들어가면은 여기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률은 요거 삭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효율 분의 9.8K 여유율 곱하기 양수량 곱하기 양정 요렇게 해서 전동기 소요 동력을 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 역률을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킬로와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역률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식에서 또 한 가지 또 보고 넘어가야 될 점이 여기 공식에 9.8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양수량은 메타 세제곱 퍼 세크 즉 초당 양수량이 되는 거고요. 문제집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6.12의 효율 분의 KQH 이렇게 이제 요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왜 공식이 이렇게 바뀌냐면 이때는 요 양수량이 메타 세제곱 퍼 미닛 즉 분당 양수량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문제에서는 이제 초당 양수량을 줬기 때문에 요 공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 곱하기 K 여유율이죠. 여유율 20%의 여유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20%라고 해서 0.2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여유율이에요. 여유율은 100%가 이렇게 있으면 이 100%의 20% 있는 부분을 여유로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해서 총 전체를 따지면 12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율은 1.2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율 1.2, 그 다음에 양수량, 초당 1m 세제곱의 물을 양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양수량은 초당 양수량이기 때문에 9.8 넣어주고 1. 그 다음에 양정은 물을 옮기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네, 물을 옮기는 길이. 지표면에서 10m 높이에 있는 수조로 물을 옮기기 때문에 여기서 양정은 10m가 되고요. 효율 0.7.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역률 줬는데 이 역률은 여기다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면 이때 소요동력 킬로와트는 168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펌프용 전동기 소요동력 요거 킬로와트 단위의 공식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이 공식은 요 양수량이 초당 양수량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로 2번 볼게요. 가로 2번 단상변압기 한 대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지 계산하여 구하시오. 문제 보면 단상변압기 2대로 V결선했대요. 자, 이렇게 단상변압기 2대를 V결선해서 삼상 전동기 부하에 이렇게 전원을 인가해 주는 거죠. 이 전동기 전력이 몇이라고 그랬죠? 168kW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전동기의 출력이에요. 그럼 전동기의 입력은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준 건 변압기지요, 변압기.
그래서 여기서의 입력은 변압기 용량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나타내죠. 우리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킬로와트에다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1번에서 구한 출력이죠. 출력 168에다가 역률 100%라고 했기 때문에 1을 나눠주면 이때 변압기 용량은 168kV 암페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V결선된 전체 변압기 용량이 168kV 암페어예요. 이때 V결선된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은 전체의 용량의 루트 3을 나눠서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V결선된 변압기는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의 루트 3배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루트 3이 넘어가서 전체 용량의 루트 3을 나눠준 크기와 같다. 해서 변압기 전체 용량 168kV 암페어에 루트 3을 나누면 한 대 용량은 96.99kV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답은 96.99k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요거 V결선에서의 변압기 용량, 한 대의 변압기 용량에서 루트 3을 곱해줘서 구한다는 거. 그리고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해 줄 때는 역률을 나눠준다는 거. 요 두 가지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문제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폭 15m인 도로 양쪽에 간격 20m를 두고 대칭 배열로, 대칭 배열입니다.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다. 한 등의 정광속은 8000루멘, 조명률은 45%일 때 도로의 평균 조도를 계산하시오. 자, 조명 문제입니다. 조명 문제는 펀데스 공식을 이용해야지요. 예, 여기서 조도 2를 의미하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D와 S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평균 조도 2는 DS분의 FUN 이런 공식으로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을 보면 D, 감광 부상률 문제에서 주지 않았죠. 그럼 1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면적인데 면적. 자, 대칭 배열이랍니다. 폭이 15m예요. 그럼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폭이 15m. 폭이 15m고요. 그 다음에 도로 양쪽에 간격을 20m 두고 가로등을 설치했대요. 그러면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20m랍니다. 이때 이 등 한 개가 담당하는 면적이 되겠지요. 자, 면적을 보면 이 등은 이 등과 등 사이의 중간 지점, 이 등과 등 사이의 중간 지점, 즉 20m의 반이면 10m, 그리고 이쪽도 20m가 되겠죠. 20m의 반이면 10m. 즉 이 등이 이쪽에 담당하는 면적은 총 20m, 즉 등 간의 간격이 되겠죠. 20m 곱하기 폭 15인데 여기도 등이 있죠. 대칭 배열이니까. 그래서 이 등은 이 15의 반만큼만 담당해주면 됩니다. 면적은 이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 20 곱하기 세로 15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이 면적이 이 등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 곱하기 15는 이 가로 곱하기 세로의 요 면적이죠. 이 면적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칭 배열, 지그재그 배열. 지그재그 배열은 이런 도로가 있을 때 지그, 재그 이런 식으로 설치된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면적의 2분의 1 면적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 배열, 지그재그 배열은 이 가로, 세로, 폭과 등의 간격을 곱한 거에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20 분의 광속
문제에서 8,000 루멘 줬지요. 조명률 45%, 0.45 등의 개수는 한 개의 조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등 개수 1개 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평균 조도는 24룩스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도로 조명 배치에 따른 면적, 도로 중앙 배열, 도로 편측 배열은 도로 폭 곱하기 등기구의 간격이 되고요. 도로 양측 배열, 문제에서 나온 대칭 배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그재그 배열의 면적은 도로 폭 곱하기 등기구의 2분의 1을 곱해준 값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12번 단답형이네요.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집시 중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관련 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요거 단답형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요거 쭉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는 책임감리원, 동그라미 2번에는 비상주 감리원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전선의 식별에 관한 표이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자, 보면 한국전기설비 규정 121.2 전선의 식별을 보면 L1, 요게 상이죠, 상. L1, L2, L3는 이제 상의 전선을 식별할 때의 색상이에요. L은 갈색, 흑색, 회색. 그래서 갈색, 흑색, 회색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선은 청색, 3번의 청색. 그 다음에 보호도체, 접지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4번은 녹색과 노란색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 전선의 식별에서의 전선의 색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다음 회로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요거 비접점이에요. 비접점 Y1의 비접점이다. 그래서 요거 수정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요렇게 A접점을 B접점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시퀀스 도면을 줬고요. 접속점 표기 방식도 줬습니다. 자, 가로 1번을 보면 논리식으로 정의하시오. 보면 A와 Y1이 병렬로 되어 있죠. 병렬로 되어 있으면 OR. OR은 플러스 개념. 그리고 이것과 B의 비접점. 그리고 B의 비접점이죠. 비접점은 직렬. 직렬은 AND. AND의 의미는 도트. 곱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Y1의 출력이 되고요. Y1의 비접점이 Y2의 출력을 주네요. 자, 요걸 가지고 논리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와 Y1는 OR, 덧셈. 그 다음에 이것과 B의 비접점. B의 비접점은 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도트입니다. 도트. 점이에요. 곱셈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B의 바. 그 다음에, Y2는 Y의 비접점이죠. 요거 요렇게 쓰셔도 돼요. Y1의 비접점의 출력은 Y2다. 예, 요렇게 써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무접점 시퀀스 회로도를 나타내시오. 우리 요걸 보고 시퀀스 회로도를 나타내 볼까요? A와 Y1은 OR 개념이죠? 덧셈이니까. OR 게이트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A 들어가고 Y1이 출력이기 때문에 출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 Y1과 A의 OR 게이트의 출력과 B의 부정이죠. 부정이 곱셈, AND 개념이죠. 여기는 AND입니다. AND. 네, AND 개념. AND 개념의 게이트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려서 출력이 Y1이고 Y1은 Y2와 부정의 관계죠. 그죠? Y1의 부정은 Y2다. 그래서 Y1의 부정은 Y2다. 그래서 이렇게 무접점 시퀀스 회로를 그리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퀀스 관련된 문제는 처음부터 뭔가 이해하려고 막 내가 처음부터 그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정답을 먼저 내가 그려보고 정답에 관련된 걸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이해해 가시는 것이
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그려보시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15번 다음 표와 같은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종합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은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구합니다. 공식이에요.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부등률 1.3 줬네요. 1.3 주고 A부하의 용량은 10. 설비 용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수용률은 0.8. 그래서 10 곱하기 0.8 더하기 B부하, C부하, D부하도 똑같은 형식으로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전체 설비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분의 부등률 1.3 하면 이때 최대 사용 전력은 41.54kW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수용 전력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네, 좀 전에도 풀었지만 최대 수용 전력을 킬로와트가 아닌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나타낼 때는 이 공식에다가 분모에다가 역률 곱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분모에다 역률을 곱해주면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역률이 빠지고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면 킬로와트 단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혹시나 뭐 설비 용량을 킬로와트가 아닌 킬로볼트 암페어로 문제에서 주어지면 역률은 넣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 역률을 넣지 않아도 설비 용량이 킬로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 잘 구분해서 봐주시고요. 이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16번 그림과 같이 부하 전력을 전류계 3개를 이용하여 측정하려고 한다. 각 전류계 지시값 A1이 10A, A2가 4A, A3가 7A이고 저항이 25ohm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이 문제는 3전류계법이라고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보고 한번 계산해 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3전류계법을 이용한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2분의 저항 곱하기 I1 여기입니다. 요거랑 요거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I1이고 I3예요. 자, I1에 흐르는 전류 10A가 되겠죠. 그래서 10A의 제곱 마이너스 I2 4A예요. 4A의 제곱 마이너스 7 I3 7A의 제곱 하면 2분의 저항 25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437.5W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로 2번 부하 역률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이 문제도 3전류계법을 이용해서 부하 역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I2, I3죠. I2의 전류, I3의 전류 2배를 한 것 분의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 요게 이 전류계에 표시된 게 I1의 전류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류들의 표시값이 전류계에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A2에 흐르는 전류는 4A, A3는 7A 분의 A1은 10A의 제곱 마이너스 A2가 4A의 제곱 그 다음에 A3가 7A의 제곱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역률은 62.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그냥 3유계법을 이용해서 뭐 소비전력과 역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고요.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다음 그림은 어느 수용가의 수변전 설비의 단선 개통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역시 이것도 단답형에 관련된 문제지요. 요거 문제 수는 많은데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22.9kV 즉 DS 달록이죠. 달록의 전격 전압은 25.8kV. 22.9kV의 달록의 전격 전압은 25.8kV라는 거 요거 암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MOF의 역할을 쓰시오. MOF 뭐죠? 전력 수급용 적산 전력계지요. 적산 전력계의 역할을 쓰시오. 자,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하여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성하는 장치. 암기.
이것도 단답이에요. 자, PF, 파워 퓨즈죠? 파워 퓨즈의 역할, 단락 전류 및 고장 전류 차단. 요것도 역시 암기. MOF에 연결되어 있는 DM은 최대 수요 전력 양계. 요것도 암기. 자, 하나의 전압계로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스위치의 약호는 VS,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전류계로 3상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스위치 AS,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요것도 역시 암기. CB의 역할, CB 뭐예요? 차단기죠?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 차단기의 역할은 단락 및 과부하, 지락 사고 등 사고 전류 차단 및 부하 전류를 개폐한다. 요것도 암기. 3.3kV 측 ZCT 뭐죠? 영상 변류기죠. 영상 변류기의 역할, 지락 사고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요것도 역시 암기예요. 9번 ZCT에 연결되어 있는 GR, 지락 개전기입니다. 지락 개전기의 역할, 지락 사고 시 ZCT로부터 검출된 지락 전류를 입력으로 하여 정정치 이상이 되면 차단기로 동작 신호를 출력하는 개전기를 지락 개전기, GR이 되겠죠. 이것도 암기. SC, 역률 개선용 콘덴서죠. 그죠? 역률 개선용 콘덴서, 부하의 역률을 개선한다. 이것도 암기. 그 다음에 3.3kV 측 CB에서 600A는 무엇을 의미하는 뜻이오? 600A. 그러니까 뭐 차단기나 뭐 이런 거 옆에 뭐 600A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전격 전류입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 OS 뭐예요? 유입 개폐기. 오일 스위치라고 해서 OS 오일 개폐기입니다. 암기. 22.9kV 측 LA의 전격 전압. LA 뭐죠? 피레기죠, 피레기. 수용가의 22.9kV의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18kV.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점이 피레기 전격 전압에서 배전선로 측, 뭐 수용가나 뭐 이런 배전선로 측에서의 22.9kV에서의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18kV고요. 변전소에서는 달라요. 22kV의 변전소의 피레기 전격 전압은 18kV가 아니라 21kV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17번 문제는 뭐 수변전 설비의 단선 개통도를 줬지만 단답형이에요. 그죠? 개통도를 찾아보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답형입니다. 18번 수전전압이 6600V 가공 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일 때 수전점의 3상 단락 전류가 8000A인 경우 기준 용량을 구하고 수전용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계산하여 아래 표에서 선정하시오. 자, 우선 기준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기준 용량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죠.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 자, 문제에서 전압 6600V 줬고요. 전격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전격 전류를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 단락 전류와 퍼센트 임피던스 있네요. 자, 단락 전류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이렇게 구하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전격 전류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격 전류는 분수가 넘어가면 아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단락 전류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격 전류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58.5% 줬습니다. 그리고 단락 전류 문제에서 8000A 줬네요. 그래서 여기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답을 찾으면 4680A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전압을 여기다 적용하면 이때 기준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수전전압 6600V 곱하기 4680A. 이게 전격 전류예요. 여기까지가 단위가 볼트 암페어고요. 문제에서는 메가볼트 암페어를 구하라고 했죠. 메가볼트 암페어로 환산해 주기 위해선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줘야죠. 그래서 이때 답은 54.49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 용량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차단 용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로 구해요. 자,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의 1.1분의 1.2로
구합니다. 여기서의 이 전격전압은 차단기의 전격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단 용량을 구할 때 차단기의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로 구합니다. 그죠? 전격전압. 전격전압은 공칭전압의 1.1분의 1.2 해서 6600V의 차단기 전격전압은 7200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 차단 전류, 단락전류를 의미합니다. 단락전류, 문제에서 8000A 줬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여기다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7200V 곱하기 8000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볼트 암페어 단위죠? 문제에서 이것도 역시 메가볼트 암페어 단위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서 99.77 메가볼트 암페어다. 차단 용량이 99.77 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런데 차단 용량을 계산하는데 아래 표에서 선정하라고 했죠? 차단기 전격 용량 99.77보다 큰 100MVA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00MVA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실기 2022년 제2회 기출보고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 난이도는 한 중에서 살짝 높은 정도? 네, 요 정도 난이도였어요. 그 전 10개년도 기출문제만 확실히 공부하고 답을 적을 수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 2022년 2회 이 문제도 내가 문제를 보지 않고 이해는 100% 되진 않더라도 답을 적을 수 있도록 계속 적어가면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